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환율 상황을 보면 뭐 엄청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1424원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뭐 플러스 0.53%까지 치솟고 있는데 1492원까지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죠. 아마 다음 주가 시작되면서 이 환율 추세는 더욱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원화 가치에 대한 취약성이 정말 뭐 거의 절벽에 다다를 정도로 엄청난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환율이 불안정하게 되면 국내 물가 사정은 뭐 더욱더 굉장한 난항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원이 기준금리 인하 본격적으로 2번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물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했는데, 이게 지금 역으로 환율 자체가 오르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제 물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정 능력을 상실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뭐 한국 경제 상황도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뭐 국내 정치적인 어떤 여러 변동 요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 시장은 더욱더 엄청나게 업앤다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채 시장은 미국 국채 10년물이 4.1% 정도 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 하향 추세로 가고 있죠. 근데 이게 단기적인 움직임만 본다면 어느 정도 미국 국채가 안정권에 들어서지 않았느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아니죠. 미국 국채는 아마도 다음 주 환율 장세가 뭐 어마무시 올라가면서 동시에 미국 국채 금리 역시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국채 금리 시장은 뭐 어마무시 다시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뭐 단기 국채도 뭐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는 추세 아닙니까? 이렇게 국채 시장이 완강하게 나오면 뭐 한국은 고스란히 은행채 금리,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코픽스까지 요동치면서 주담대 금리에 대한 압박감을 더욱더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한국 국채 시장도 뭐 조금씩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초강달러라는 공통적인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미국 국채 시장도 다음 주에 환율 변동성과 함께 엄청난 후폭풍으로 다가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미국 주식 시장 얼마나 견조합니까? 미 연준 의장이 미 경제 너무 강하다. 아마도 파월 미 연준 의장도 미 경제가 이렇게 강하게까지 치고 나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 뭐 노동시장 냉각 위험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만큼 경제가 강하면 고용도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9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처럼 미국 경기가 식을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마무시 모든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 인하 속도 신중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죠. 뭐 급하게 금리 인하 할 필요가 없어요. 금리 내려서 뭐 경기 부양할 이유도 없고, 알아서 뭐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는데 뭐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뭐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역시 그림자 연준 의장 임명 없을 것이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만큼 뭐 파월의 공이 혁혁하다는 얘기죠. 뭐 엄청난 유동성 위기에 빠진 미국을 그래도 금리 하나 가지고 이걸 뭐 조율을 뭐 거의 신의 한 수처럼 기가 막히게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공로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성 유지 자신이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 당연히 뭐 미국 증시 뭐 완전히 날개를 달았어. 다우산업 보시면 마이너스 0.28 정도 살짝 빠졌어요. 근데 반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올랐죠. 오른 장세에 비해서 내린 거라 이건 뭐 내렸다고도 할 수 없고, 나스닥
플러스 8.1% 정도로 마감을 지난주에 지었습니다. 뭐 이것도 소폭의 오름세도 아니야. 오른 궤적을 한번 쭉 보세요. 거의 뭐 일정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추세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S&P 500 역시도 여기가 5,700선만 돼도 뭐 안전하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6,000선까지 머무르고 있어서, 그리고 또 게다가 상승세야. 미국의 증시, 서학개미들이 왜 국장을 다 포기하고 미국 쪽으로 말을 갈아서 탈 수밖에 없느냐? 그만큼 수익성이라는 게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금 미국 경제 자체는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강세의 가장 기저에는 바로 초강달러 현상. 그 통화가치의 힘을 정말 버팅기면서 계속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미국 대기업들 보면 대체적으로 애플은 조금 내려갔고 엔비디아도 좀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데 다 올랐습니다. 다.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게 테슬라죠. 테슬라의 오름세는 지난주 플러스 5.34%까지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52주 최고가 경신을 했다고 했는데, 와, 일론 머스크의 몰빵 정말 신의 한 수였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몰빵이 어떻게 보면 참 기로에 선 것이었는데, 기업이 망하느냐 아니면 기업이 날개를 다느냐, 목숨을 건 몰빵이었는데 이게 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확실한 100% 지지를 받는 이 테슬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보유력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전기 자동차 찍어내는 그런 단순한 기업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AI 기반한 로봇 산업, 상용화 된다고 그러죠. 로봇이 정말 가정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재현이 될 것 같고, 로봇 택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테슬라가 딱 한 손에 정말 거머쥘 수 있는 엄청난 시스템적인 대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전체 첨단 기업이라고 불리는 대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단기 순이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잠재성도 여과 없이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세계의 모든 자본들이 미국으로 그냥 폭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국내 국장들 다 팔아버리고 이곳으로 지금 몰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 가장 기저의 중심에 있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달러의 강세, 달러 인덱스 106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원화도 1424원 좀 날아가고 있죠. 일본, 중국, 유럽까지, 엔화, 위안화, 유로화까지, 이 통화들 이전에는 달러하고 경쟁하고 있었던 기축 통화에 가까웠던 그런 돈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다 먹었어요, 이제. 완전히 통화 가치가 통일되었다시피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으니, 이 달러 강세에 정말 등살에 못 이겨서 원화는 계속적인 추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가치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서울 매물 추이를 보면 88,000선에 지금 딱 걸려 있는데, 지난주 90,000선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도 매물량이 거의 10만 건에 육박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건, 지금 이렇게 미국 경기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리고 환율 역시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원화 가치의 기본적인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자산 가치 시장이 다시 올라설 기미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집주인들이 서둘러서 집을 내놓고 있는데 거의 아비규환에 가까울 정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러니 거래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주말 장세를 보면 매매가 딱 한 건이야. 그것도 서울이 1,000만 가까이 사는 곳이 서울 아닙니까? 근데 한 건 정도 거래될까 말까. 그리고 집값 언제 떨어지느냐 아우성 치는데, 이거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경제적인 어떤 기반이 상당히 좀 약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자산 시장이 이걸 백그라운드로 딱 등에 짊어지고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거래량 자체가 뭐 거의 절벽이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집이 팔리질 않아서. 이 보이는 자산 시장과 반대적 개념의 가상자산. 이 가상자산이 굉장한 강세를 보이는 것도 앞으로 한국 부동산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가장 눈에 띄는 비트코인 1억 4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누가 1달러 했던 비트코인이 1억 4천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가상자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건 기존 전통적인 아파트, 부동산 등등의 자산 가치는 거의 급락할 수밖에 없다는 엇갈린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그러죠. 지금 리플이 한국 사람한테 제일 인기가 있는데 그런 분위기 힘입어서 4.98%까지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는 코인이라서 지금도 어마무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산 가치 시장, 이 가상 자산에 의해서 거의 맥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오고 있다는 얘기죠. 도지코인 추세 보시면 어제 어마무시 올랐습니다. 638원까지 지금 찍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궤적만 봐도 어마무시하죠. 앞으로 이 도지코인 잠재성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거의 1,000원에 이를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 역시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 벌겋게 달아올랐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1억 4천 찍고 1억 4, 5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리플도 지금 올라가는 궤적 보세요. 단기적 궤적이 어마무시하다는 건 그만큼 잠재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고스란히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값 양극화심화, 가상자산이 올라가고 전통적인 자산시장의 아파트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한 채, 두 채, 세 채 있는 게 모조리 한 채를 똘똘한 한 채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자산 가치성이 떨어지는 걸 다 팔고 있다는 얘기죠. 상위 20% 한 채면 하위 5.5채를 산다고 그러죠. 그만큼 서울의 중심에 있는 아파트 값이 40억, 50억 하고 있으니까 반포 쪽에 있는 아파트는 1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KB 5분위 배율 5.5로 역대 최대를 찍고 있고요. 전국도 10.93 조사 이래 가장 높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는 건 똘똘한 한 채 선호 영향.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를 계속해서 다주택자들은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결국에는 가장 가치 있는 건물만 남기고 모조리 다 팔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반적으로 가격이 폭락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동산 시장 지금 전국의 불안정성 때문에 집값 전망 그렇게 밝게 나올 수 없잖아요. 불확실성이 고조가 될 수밖에 없고 거래 위축 당연히 하락 신호 시그널이 뜬 거고 재건축 시장 상황이 이렇게 또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관망세 더욱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정치적 불안이 부동산 시장 더욱더 큰 변동성을 키울 겁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2025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가장 저점의 가치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분양가는 평당 5천만 원을 넘겼어. 어디가? 서울 아파트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얘기죠. 이건 설거지 시킬 일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매매가는 훅 떨어질 위기에 있는데 지금 신축 분양가를 어마무시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사도 굉장히 급해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 분양가 최고점으로 받고 빠져나와야만 영업이익에 상당한 플러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 2024년 이 분양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래로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집값은 뭐 어마무시하게 계속해서 양극화라는 말에 어울릴 정도로 중급지, 하급지는 엄청난 낙폭을 기록하게 될 거고, 상급지는 아마도 뭐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그런 집값의 격차, 이 격차는 결국 뭐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렇게 똘똘 말입니다. 자본시장의 위기, 금융시장의 위기, 그리고 가상화폐의 등장과 동시에 한국의 전통적인 자산가치, 아파트 시장, 부동산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정치적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의해서 피치도 이런 불안정성이 장기화 시 상당히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행인 것은 뭐 S&P 500은 실질적 영향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제는 장기화입니다. 장기화. 신용 하방 압력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한국 경제 상황, 그리고 그 경제 상황 속에서 어마무시한 미국발 대변화가 시작이 되고, 2025년은 정말 한국 경제와 부동산 사상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뭐 분명한 신호가 지금 뭐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시장의 굉장한 변화, 그리고 보호무역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일수록 더욱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리고 뭐 트럼프는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뭐 집중할 가능성 높아서 앞으로 뭐 유동성 엄청나게 공급하고 달러 가치 하락해도 대체제, 뭐 코인 시장이 있다라는 사실, 트럼프가 아마 이런 대체제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고요. 무자비한 관세 폭탄, 뭐 한국 경제의 직격탄이 될 가능성 높고, 동맹국 예외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굉장한 비상시국이고, 경제 성장률 1.4% 이하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아마 2025년 정도 되면 거의 마이너스를 찍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정말 뭐 전후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뭐 녹록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향후 한국 경제는 대외의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되기 전에 수출 성장 견인력 감소의 영향을 내수 회복으로 상쇄하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내수 경주도 뭐 어마무시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 여력이 뭐 완전히 지금 줄어버렸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건 엄청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폭을 키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시면서 대비하신다면 이 혼란기 때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분명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정말 뭐 동서남북 전후좌우를 봐도 이거 뭐 어디 하나 호재를 발견할 수가 없죠. 호재 1도 없는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세계 모든 자산 붕괴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 될 수도 있겠어요. 12월 정말 엄청난 아파트 가치 하락과 더불어서 2025년을 맞이하면서 대내외적인 그 변화에 직면한 한국 경제, 그리고 자산시장, 금융시장, 엄청난 허리케인 그 중심에 들어갈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겠습니다. 잘 대비, 준비, 채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무랑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